네, 지금 양시장 계속해서 혼조세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때문에 밀리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지 오늘도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순환매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반도체, 제약주 최근에 많이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뭐 앞서서 수급전 투데이 위너에서 나왔었지만 오늘 DB하이텍 엄청 강하고요. 그리고 제약주도 SK바이오팜, 녹십자 뭐 이런 종목들이 적게 오르는 게 3% 이상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평소 언급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약간은 종목별로 혼조 상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해외 시장이 약세에 비해서 국내장은 양호하다 얘기했는데 어제 방송이 중요하죠. 뭐 종목들이 기똥차게 갔는데 종목을 잘 잡으면 대박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죠? 이 좋은 장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SDI는 오늘 5% 급락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의 기술적 조정에 어떤 국내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어제 좋은데 굳이 뭐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 뭐 한 얘기가 오늘 바로 이제 연결될 것 같아요. 보다시피 지금 해외장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독일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여기 30대 숫자가 좀 보이죠? 독일 시장은 가장 오랫동안 상승을 지속했던 일자가 2020년도에 32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30일 동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서부터 원래 변곡점이 또 와야 되는 건데 그 타이밍에 이제 나스닥이 받쳐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숨고르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이란 얘기죠. 그리고 보다시피 어제 미국장 보면 저는 제약주가 아마도 제가 뭐 나중에 대본을 보여주면 알겠지만 11월 달은 전기차, 2차 전지 전기차 뭐 펫배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제약주하고 반도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이종복의 특성입니다. 특성. 왜냐면은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약세장에서는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신고가형 주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배열 쪽을 강조를 드린 거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모더나 보세요. 계속 역배열에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 제약주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게 없고 근데 특이하게 이거 모더나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은 다 좋습니다. 바이오젠도 어제 또 올라갔고 미국장의 IT 섹터도 마이크론이나 그죠? AMD 이런 거 다 보면 역배열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요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넷플릭스가 요새 좀 강해요. 미국장은. 그리고 뭐 애플이나 뭐 이쪽은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있고 60일선에서 떨어지는 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게 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당연히 기술적으로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흐름만 나와줘도 오늘장 반도체, 제약, 선별 전기차 등 강세에 원래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기계도 가는 건 잘 갑니다. 그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화학 섹터에 있는 뭐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또 세게 올라가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새? 마주보는 고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특징주라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효성중공업 기준에는 지금 종합은 333 위에 있는 거죠. 효성중공업 기준에는. 그다음에 아까 삼성 SDI가 오늘 한 5% 빠지지만은 기술적으로 마주보는 고점에 그죠? 신고가형 3, 4형 마주보는 고점에 단기간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대형주가 하락장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 작년 2020년 4분기 상승장처럼 올라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장은 단기 급등형은 조종인 거고요. 그 단기 급등형들이 이제 향후에 장이 한 차례 좀 눌리고 다시 움직일 때 그들이 주도를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그들이 이제 뭐 주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러면 지수는 박스권 정도 흐름 보면 되는 거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지수는 조금 조정받는 걸로 보면 되게 간단하게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 갈 거는 반도체하고 제약밖에 없죠. 그리고 뭐 누차 강조드리지만 인공지능 쪽이 이제 파치 그 순환매를 이어받으면 뭐 지금 시장은 연말까지는 노프라브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종목들, 특히 급등형 종목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 지수의 흐름을 또 역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제약까지도 잘 눈여겨보자는 내용과 함께 자, 오전장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오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선물 320 지지 체크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뭐 320이 지지가 될 확률은 있죠, 여러분. 대신 좀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좀 조정을 받을 때는 훅 하고 조정을 받고 막 그래야 종목이 가벼워지고 잘 가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조정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얘기는 되게 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장이 급락할 때는 이거 좀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조정 좀 받으라고 해도 장이 조정을 안 받죠, 여러분. 종목이 워낙 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20 지지 체크해 준 거고 또 강조합니다. 그죠? 예, 최근 강조 섹터 위주 단중기 병행 지속 또 얘기해 드리는데 이 말이 바뀌면 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오후장 전략에서 만약에 어떤 말이 바뀌었다. 그러면 장세가 바뀌는 거고 저 말이 안 바뀌면 계속 그들 종목만 움직이는 것도 이 시간 애청자분들은 좀 알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아낀 이유가 들어갑니다. DB하이텍이죠, 여러분. 이제 121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움직이고 위가 허벌판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이 매수세가 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5만원 돌파 여부 뭐 요거 체크 좀 한번 하는 거고요. 지금 기세라면 뭐 5만원 돌파는 뭐 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죠. 5만 5천 원도 볼 수 있고 6만 원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걸 지금 6만 원을 보고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항상 흔들릴 때, 눌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워닝 머트리얼이죠. 요거 이제 요번에는 32,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32,000원을 넘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슬쩍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변곡점 딱 오니까 기존의 이종보기가 추천 의도로 얘기했던 주식들의 어떤 AS가 슬쩍 들어가고 있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익 IP, 원익 IPS도 3만 원을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얘는 각이 61선 각이 DB하이텍하고 약간 다르죠. DB하이텍은 돌고 있고 워낙 지금 세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평선은 도는 거라고 그랬죠. 후행성이에요, 이평선은. 그래서 뭐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려면 이런 얘기는 없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세게 가면 이평선은 정배열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익 IP 3만 원을 넘어야 60일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 이 정도 기세라면 8만 원이죠. 예, 8만 원대 한번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장담은 못하겠고요. 8만 원대 트라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정도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 바사가 이제 오히려 조금 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는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죠. 생각보다는 세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치만 녹십자 그 뭐죠, 여러분? 백신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녹십자 빼면 뭐 제약주 뭐 삽니까, 그죠? 예, 15만 원 정도
타진을 좀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또 요거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요건 저는 8만 원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단 약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라이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제약주는 뭐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은 우리 이건 진행자는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죠? 저는 매일같이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 상신이가 2만 원 트라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하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포스코하고 대보마그네를 주로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 당시도 순환매로 상신이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트라이를 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삼성 SDI 날라갈 때 10월 21일 날 장대양봉 뽑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갈 때 61선을 뚫고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61선에 부딪히고 조정을 받느냐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11월 9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CPI 전에 주식장 관련해서 하락 추세를 넘기고 조정을 받느냐 부딪히고 조정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기술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상신이도 벌써 이렇게 날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전기차 쪽을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2차 전지, 전기차, 폐배터리만 이런 쪽의 시세는 간단해요, 여러분.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올라갈 폭이 크면 세게 가는 거고 올라갈 폭이 작으면 세게 못 갑니다. 자, 보세요. LG 엔솔은 지금 5일선 이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흐름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8일, 10월 30일 사이 여기처럼 이렇게 연속 운동으로 조정을 받고 5일선 올려놓고 다시 뽑느냐 아니면은 연속 운동으로 밀리면서 여기 9월 달처럼 21선 언저리까지 밀리느냐에 따라 이 주가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연속 운동으로 21선까지 확 밀리기보다는 붕 떠가지고 이 포스코처럼 아마 버티지 않겠냐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폭이 올라올 만치 올라온 주식들은 지금은 지수가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도 세게 가기 어려운 장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잘 안 쓴다고 했죠, 여러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락장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반등장을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거든요. 말 자체가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은 하락장 속에서 나오는 반등이에요. 근데 강력한 반등이죠. 그러면 이 베어마켓이 강력한 반등 이후에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반적으로는 박스를 그립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박스를 그리는데 이격이 떠있는 대형주가 계속 갈 거냐? 이런 걸 한번 타진을 해보는 거죠.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격을 좁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삼신이처럼 지금 삼신이도 이제 마주보는 고점에 왔으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되죠. 이격을 좁힐 때 뭐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신규 매수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가끔 대보마그네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대보마그네는 앞에서 조정받고 꺾여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121선이 밑에 받쳐있고 61선 중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을 잡는 거죠. 그래서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밀리고 다시 돌아서는 첫머리에서 매수를 할 거냐가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바로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마 이런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은 로봇 관련주가 또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물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레인보우 3만 원에 한번 타진해 드렸어요. 그죠? 레인보우는 올라가고 싶은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60일에 붙었고, 자, 그 다음 유일 로봇은 옆으로 기고 있는데 61선 아래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로보티즈는 정배열에서 60일에 붙어 있고, 뭐 보인 김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로보스타는 역배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유일로봇, 레인보우,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다 추세 패턴이 달라요. RS오토 한번 볼까요? 예, RS오토도 로보스타하고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RS오토나 로보스타 같은 주식은 순환매로 예측을 하는 거고, 로봇 관련주에서 주도주가 되기를 바라는 쪽은 로보티즈. 대신 로보티즈가 거래량이 이건 많이 터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앞고점을 넘어갈 때 모토렉스인가? 예, 모토렉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도. 그냥 뭐 실시간으로 패턴이 다 나오죠, 여러분. 예, 지금 말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최근 강조 섹터 위주 단중기 병행 지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차게 내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